친노 인사들이 결집을 해서 이제 내년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향후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부 여당을 지원 사격한다. 뭐 이런 해석인 건데요. 당연히 친노 인사들이 전면에 서야 될 국면이죠. 추모 기간이잖아요. 3주잖아요. 예.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었던 것처럼 이제 탈상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늘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비통해할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제 나서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이번 그 10주기는 뭐 이제 10년이 됐다고 하는 의미도 의미지만은 저는 뭐 심상치 않게 보이는 거는 뭐 모택동이 얘기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라는 대치다. 뭐냐? 시끄럽고 요란해야 그게 정치적으로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 이낙연 총리도 이제 곧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예고를 사실상 한 거고 유시민 이사장도 뭐 정치한다고 그러더라도 욕하지 마라. 조국 수석까지도 대권 주자 반열에 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총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저 내년 총선의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일 텐데 다음에 누가 그 유력 대권 주자로서 발판을 다질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이제 분위기 조성, 예열 작업이 시작됐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네. 전 너무 이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른바 민주 진보 세력들의 주된 관심은 다음 대선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총선에 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 총선이 잘해야 이제 대선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마치도 총선 국면을 열어 제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보통은 야당이 먼저 총선 국면을 먼저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먼저 공천에 관한 룰을 먼저 정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뭐 이해찬 대표의 공약이어서 그랬던 것이지만 지난 한 2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국정을 보면서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히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러한 의석 지형, 국회 구조를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오히려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민주당이나 또 민주 진보 진영 인사들한테 훨씬 더 컸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저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총선 국면을 일찍 시작한 게 오히려 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치 일선으로 돌아온 사람은 양정철 전 비서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양정철 비서관도 본인 입으로 나는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러 왔지 총선에 출마하러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예. 라는 말을. 근데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 이미 민주정책연구원은 당의 싱크탱크니까 총선의 기본 전략과 또 총선에서 내세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정철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총선 출마는 아니겠지만 인재 영입에 힘쓸 것이다. 근데 이제 총선 출마할 수도 있는데.